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11분. 자, 오늘은 띵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버스 투자를 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지수를 분석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버스를 분석하는 내용을 간간히 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지표를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난감하겠죠. 우선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 지표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그 보조 지표를 해석하는 논리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봐도 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의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띵글이라는 이제 앱 안에 또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한번 보면 맨 위에 투자 심리도가 있죠. 밑에도 투자 심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은 위아래 투자 심리도가 있고 가운데 볼린저 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투자 심리도에 대한 그래프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이격도의 투자 심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러면 일반 볼린저 밴드하고 이격도의 볼린저 밴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띵글은 주가와 이격도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투자 심리도도 만들고 볼린저 밴드도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와 이격도의 차이가 뭐냐? 주가는 영어로 그냥 C라고 해요. close, 종가라는 영어 단어죠. 그걸 약자로 쓰면 이제 이니셜만 써서 C를 쓰고요. 이격도는 그 밑에 이동 평균 값이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건 단순하게 현재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격도라는 건 현재의 가격이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지니는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주가를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를 보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봉이 있습니다. 봉. 이걸 영어로 캔들이라고 하죠. 자, 상승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꼭 넣고 보셔야 돼요. 상승이라는 개념과 하락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상승이라는 개념은 고점을 상승시키고 저점을 상승시킵니다.
하락이라는 개념은 고점을 하락시키고 저점을 하락시키죠. 그런데 고가를 넘을 수 있는지, 저가를 높일 수 있는지, 고가를 낮출 수 있는지, 저점을 붕괴할 수 있는지는 사실 봉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딱 봉의 형태만 보고 저거는 고가를 넘겠구나, 아니면 고가를 넘지 못하겠구나, 또는 저점을 붕괴하겠구나, 아니면 저점을 지키겠구나라는 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걸 가늠하도록, 예상하도록 해주는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역할은 고가를 넘을 수 있는지, 고가를 넘을 수 없는지,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지,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지를 예상해 보는 도구라고요. 예상해 보는 도구. 그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는 고가를 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죠? 저가를 붕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는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고가를 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투자 심리도의 역할은 정반대인 거죠. 전혀 반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는 넘을 수 있는지 넘을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보조지표고, 투자 심리도는 넘었을 경우나 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보조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섞어서 보면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가자고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위치,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자, 위치가 저가보다 높게 있거나 고가보다 높게 있거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크게 상단선과 하단선으로 나누시고요. 상단선이 전분 고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고가를 높이지 않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단선이 저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단선이 전분 고가 위에 있으면 고가는 지킬 생각이 없네, 고가를 넘을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하단선이 전분 저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저가를 깰 수도 있겠구나,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단선도 각도가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하단선도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건 상단선이고 이건 하단선이면, 상단선이 1번처럼 각도가 세요. 그러면 힘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번처럼 각도가 둔하면 이거 힘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단선도 3번처럼 각도가 예리하면 힘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처럼 각도가 둔하면 저거 힘이 별로 없어서 가치가 별로 없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중요하고, 위치는 전봉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똑같이 하단선이 있어도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건 전봉 저가보다 훨씬 높게 있고, 이건 전봉 저가보다 별로 높게 있지 않고, 각도도 A는 좋고 B는 각도도 별로예요. 그러면 A는 이런 건
전봉 저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는 저거는 각도도 별로고 전봉 저가를 지킬 의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C, D. 그럼 상단선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와 이렇게 내려오는 건 천지차이인 거죠. 이거는 고가보다 아래에 있지만 이거는 고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는 이렇게 하면 전봉 저가 넘기 어렵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D는 이거 전봉 저가 못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위치를 가지고 고가를 넘을 수 있을지 저가를 붕괴할 수 있을지 또는 저가를 붕괴할 수 없을지 고가를 넘을 수 없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예상한 값을 투자심리도에 갖다 대입을 딱 해보면 메시지가 나와요. 고가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 메시지, 고가를 넘었을 경우에 메시지, 그 다음에 저가를 붕괴했을 때의 메시지, 저가를 지켰을 때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거래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봉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단선이 아무리 강해도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일단 실패한 거고요. 상단선이 아무리 약해도 전봉 고가를 넘지 않으면 유의미한 거예요. 결국에는 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 예상이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의 현재 월봉입니다. 이 봉의 현재 스코어는 뭐냐면 전봉 고가를 넘지 않았어요. 반대로 전봉 저가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봉은 매수자도 문제가 없고 매도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수자도 문제가 없고 매도자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봉을 가지고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 다음 달로 가볼게요. 이 지수의 위치를 가지고 다음 달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상단선의 위치 각도, 하단선의 위치 각도예요. 자, 상단선 여기 있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되실 건 전봉 고가, 전봉 저가의 관계예요. 자, 하단선의 위치와 전봉 저가를 비교해 보세요. 상단선의 위치와 전봉 고가의 위치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하단선은 전봉 저가보다 아래에 있죠. 그 얘기는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하단선이 저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지난달 저가, 즉 이번 달 저가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번 달 저가보다 하단선이 낮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단선의 위치, 이걸 A라고 할게요. 하단선의 위치를 B라고 하면 상단선의 위치는 전봉 고가보다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넘을 의사는 약하다라는 거죠. 넘느냐 안 넘느냐는 10월 달의 문제고 현재의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의사가 없다 또는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뭘 본다? 각도를 보는 거죠. 그럼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상단선보다 하단선이 훨씬 각도가 둔하죠. 상단선은 각도도 강해요. 그러니까 위치도 전봉 고가보다 현저히 낮게 있고 각도도 강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현재의 그 3125라는 지수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 넘을 의지가 상당히 약한 거예요. 반대로 이번 달에 저가는 붕괴할 의지가 충분히 있죠. 지킬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4일 이상 보유하기 힘들겠죠. 4거래일 이상 보유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이 되면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는 구조니까요.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 그 다음에 각도를 보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고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최저치로 떨어지고, 최저치로 떨어졌을 경우에 가야 될 예상값은 3월 달에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2929가 목표가 되는 거고요.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미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3040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040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3040대로 내려가려면 어차피 전봉의 저가를 붕괴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3040대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번 달도 똑같죠. 지난달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니까 3월달에 고가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고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라면, 전봉의 저가를 붕괴했을 경우엔 다시 3040대 또 2929대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사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락에 유리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와 볼게요. 일단 갭은 무시하고요. 갭은 무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단선의 위치는 A, B예요.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C에 있습니다. 그럼 주봉을 딱 보세요. 양쪽 다 각도가 좋아요. 양쪽 다 각도가 좋은데 상단선은 전봉 고가보다 높게 있습니다. 이 말은 주봉은 이번 주 고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다음 달이 되면 이번 달의 고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는데, 반면 주봉은 이번 주의 고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는 거죠. 반대로 저가는 애매모호해요. 이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번 주의 저가를 지킬 의사는 일부 있고, 반대로 이번 주에 고가를 지킬 의사는 없죠. 그런데 각도는 좋아요. 양쪽 다 각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서 이번 주에 고가를 넘어요. 자, 이번 주에 고가를 넘는다.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었을 때 상단선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지 말지, 주봉을 봤을 땐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물론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봉만 봤을 때는 넘어도 된다 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이번 주 고가가 넘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될지를 고민을 일단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봉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일봉을 타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봉, 즉 일주일 전략을 세울 때는 어차피 주봉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각도는 좋은데 고가를 방어를 안 하네?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럼 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겠죠. 그러면 상방이 된단 말이에요. 즉 봉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가를 넘는 순간. 그런데 고가를 넘는 순간부터 상단선이 눌러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다시 고가 투자 심도는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결국 고가를 넘었다가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도는 다시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다음 주에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그 다음 주에 못 넘으면 다시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즉 10월 첫 번째 주에 다음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었을 때도 매도 전략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전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략은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는 형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주봉의 구조는 전봉의 고가를 넘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봉의 고가를 넘었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즉 주봉은 매도가는 제공해요. 매도가는 제공하는데 문제는 방어할 수 있는 벽이 없어진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봉을 활용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매수자는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수가와 전봉 저가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공간을 지켜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주봉이 전봉의 저가를 깼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봉에는 하단선이 살아있고 월봉에는 다음 달에 하단선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주 사거래일이 이제 월봉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데 주봉의 저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월봉의 가치도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의 상태와 주봉의 상태는 주봉은 조금 더 긍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봉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월봉을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 반대로 월봉은 지금 상태로 마무리하면 다음 달은 진짜 암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4일 동안 주봉이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을 하느냐 1번 개선을 하면 월봉도 다음 지금 지수 상태에서 본 미래보다는 훨씬 더 호전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번 달을 마감하게 된다면 다음 달은 훨씬 더 암울한 미래가 되겠죠. 자, 각도, 위치,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봉은 양쪽 다 각도가 좋습니다. 하단선도 각도가 좋고 상단선도 각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모두 가능해요. 단 매수자도 사실 전봉의 저가를 방어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위치가 아니고 매도자도 상단선의 위치가 전봉의 고가를 방어할 만큼 썩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자도 위치적으로는 불리하고 매수자도 위치적으로 다 불리해요. 매수자, 매도자 모두 위치는 불리합니다. 단 각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활용해서 거래 전략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위치가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거나 전봉의 고가가 돌파되면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즉 하단선과 상단선이 커버를 한다고 해도 호재가 뜰 수도 있고 악재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붕괴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 거래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왜냐하면 감내해야 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단선이 어디 있고 하단선이 어디 있고 상단선의 각도가 어떻고 하단선의 각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게 할 건지 넘게 할 건지 전봉 저가를 붕괴하게 할 건지 붕괴하지 않게 할 건지를 보시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 전에 양쪽 다 상단선, 하단선을 찍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죠. 그건 더 작은 봉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작은 봉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더 단기적인 거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거래를 하실 분은 더 작은 봉을 보시면 됩니다. 주봉 거래하기 싫다? 일봉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봉을 바라보시면 상단선, 하단선의 각도, 위치 그런 것들만 보시면 이게 하락에 유리한 구조인지 상승에 유리한 구조인지 아니면 양쪽 다 엉망인 구조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봉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상된 시점에서 돈이 움직이는 걸 잘 보시면 내 예상과 비슷하게 갈지 아니면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갈지 예측이 돼요. 예를 들면 하단선에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막 미친 듯이 선물 사요. 그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단선에 왔는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선물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건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상단선에 갔는데 외국인이 막 매도해요. 그럼 여기는 매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상단선에 왔는데 외국인이 수천억의 선물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오늘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건 돈이 바뀔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단선, 상단선은 매도하기 좋고 매수하기 좋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바뀌기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래하기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방향을 보고 나는 방향을 잘 알아.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매도치기 좋은 자리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래.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유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잘라서 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월봉을 보는 사람은 주봉이나 일봉의 흐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는 사람은 일봉을 무시하고 주봉의 흐름을 가지고 일주일을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일봉을 보는 사람이 주봉의 흐름이나 월봉의 흐름을 무시하고 일봉의 흐름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할 때 일봉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주봉과 월봉의 흐름이 전혀 다를 때는 상당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일봉과 주봉, 일봉과 월봉, 주봉과 월봉 이런 관계들을 보고 도대체 봉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만들어 가는지를 보시면 일봉에서 왜곡이 발생했을 때 주봉으로 커버할 수도 있고요. 월봉으로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보시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거래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일봉을 거래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의 상황을 보고 이게 홀딩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서 거래를 해제해야 되는지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볼린저 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도 그리고 전봉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래 전략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황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